네, 7.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절은 Common Gate Configuration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했었던 Fix BIOS나 Self BIOS나 Voltage Divide BIOS 같은 경우에는 모두 Common Source에 해당하는 컨피그레이션이었습니다. 우리 BJT에서도 Common Emitter, Common Base, Common Collector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FET에 대해서도 Common Source, Common Gate, Common Drain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Common Source에 대해서 여태까지 봤었고 7.5절에서는 Common Gate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Common Gate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는데요. 이 그림은 여기를 여러분들이 BJT로 바꿔보면 거의 뭐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VDD가 있고요.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VDD가 있고 여기에 VSS가 있습니다. 네. VSS는 이제 보통 이제 0보다 작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원이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DC 해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는 모두 없는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커패시터는 DC에서는 다 오픈이니까, 그죠? 임피던스가 이제 거의 무한되니까 오픈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로가 사실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모양이 이 모양이랑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단지 여기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VSS 라고 이제 그림을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회로를 DC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케이블을 한번 돌리고 드레인과 소스 쪽에 다시 한번 또 케이블을 돌려보면 모든 해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DC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 단자, 세 단자라기보다 꼭 이 전체의 전압과 전류를 다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세 단자가 있고 각각의 전류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여기에 VDS하고 VDS와 ID의 관계식도 구해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이쪽에다가 KVL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여기 ID가 있고 ID가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그러겠죠. 여기가 VGS 이기 때문에 VGS에다가 RS 양단의 전압 그리고 VSS 더하면 한 바퀴 돌아서 0이 되겠죠. 따라서 VGS는 나머지 넘기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FET의 전압과 전류와의 특성 관계식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ID의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통해서 ID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ID 값과 IS는 같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FET의 특성에서 IG는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바로 구해집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구했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이를 지우고
자, 그러면 VD는 여기에 전압인데, 여기 전압은 VDD에서 RD 양단의 전압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구해집니다. 자, 그리고 VG는 여기죠, 여기. VG는 그라운드와 연결됐으니까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S는 VGS가 VG-VS인데 VG는 0이라는 걸 알고 있고 VGS는 여기 ID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구해지죠. 따라서 VS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구한 게 되는 거죠. 세 개를 다 구한 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부터 다시 출력 전압인 VDS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전압은 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KV를 한번 돌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KV를 돌려보면 여기가 VDD죠, 그렇죠? VDD는 이전압에다가 VDS에다가 이전압에다가 이전압 이 네 개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VDD는 거꾸로 보네요. 자, 이전압에다가 VSS까지 네 개를 다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와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ID의 2차 방정식 풀어서 ID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ID 값은 두 개가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앞서서 우리가 커먼 소스에서 했던 것처럼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나올 텐데 그 해는 두 개가 나오고 두 개 중에 원래가 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서 이 값보다 더 높은 데서 솔루션이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 이 두 개의 솔루션 중에 우리는 작은 값을 택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게 진짜 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파란색 수식이 요 커브의 수식이 되겠고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가 이제 파란색 수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직선의 방정식이 요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VSS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디서 낯이 익지 않습니까? 네, 이거 커먼 소스에서 볼티지 디바이드 바이 세로 했을 때하고 똑같죠, 그죠? 예, 왜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뭐 사실 당연합니다. 자, 돌아가 보면 이 회로에서 돌아가 보면 원래 회로로 돌아가 보면 자, 이렇게 생긴 회로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생긴 회로라는 것은 이거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를 조금 더 바꿔서 그리면 또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VSS는 0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여기가 위에가 아래보다 전압이 높은 거죠. 이게 음수니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볼티 디바이드 바이오스 에러랑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도 동일한 패턴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VSS는 음수인 경우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네,
또 뭐 7.6절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뭐 스페셜 케이스라고 써 있긴 한데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FET에 게이트하고 소스를 바로 연결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를 다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VG, VD, VS, IG, ID, IS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0이니까 이건 이미 구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소스인데 소스가 지금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FET 여기가 게이트죠. 여기를 다 표시를 할까요? 여기가 게이트고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가 소스죠. 자, 게이트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GS가 지금 0인 거죠. 자, 벌써 6개 중에 3개가 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주 해피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픽스 바이오스 했었을 때 여기에 VGG가 있었는데 이 VGG가 0인 케이스랑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VGG가 있을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마이너스 VGG 값이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그게 0이니까 이 세로 직선이 수직선이 여기가 되는 거죠. 즉 세로축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로축의 수직선과 특선 곡선과의 교점은 여기가 되겠죠. 즉 ID에 흐른 전류는 IDSS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IDSS라는 전류를 흘려주고 싶을 때는 게이트하고 소스를 딱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자연히 IDSS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ID가 IDSS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IDSS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0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IDSS를 통해서 ID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두 개는 같기 때문에 IS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VG가 0이라는 것도 알고 VS가 0이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다 알고 있고 나머지 하나 VD를 알아야 되는데 VD는 VDD에서 RD 양단에 RD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VDS랑 같죠. 왜냐하면 VS가 0이니까.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압은 다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력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을 볼까요? 여기에 KVL을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VDD는 여기 양단의 전압에다가 여기 양단의 전압 두 개를 합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와의 관계식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마찬가지라고 좀 이상하지만 이 회로를 보게 되면 ID를 우리가 구했는데 이게 ID죠. ID를 우리가 구했는데 이 ID 값을 구하는 과정에 RD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즉, 이 부분이 current source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urrent source. 사실 앞서 얘기 안 했지만 픽스 바이오스나 셀프 바이오스나 볼트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기 흐르는 ID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RD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에 무엇이 연결되든지 간에 내가 설계한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건 뭡니까? 전류원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4장에서 BJT에 대해서 배웠던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픽스 바이오스 마찬가지 뭐 이미터 바이오스가 됐건 볼트 디바이더 바이오스가 됐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컬렉터에 어떤 저항이 연결되든지 간에
어떤 저항이 연결되는지 간에 똑같은 전류가 흘렀었죠. 즉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출력 전류가 컬렉터에 연결되는 저항, 그 값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커런트 소스가 됐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